안녕하세요. 네, 저는 깨끼 박사 고종곤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네, 부모는 부모로서, 그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노년을 준비하는 또 중년으로서 우리는 저마다 각자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그리고 멋진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자, 우리의 삶의 변화, 내 자신과 만나는 그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비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예술 심리치료 전문가 고종곤. 그가 전하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기 현명. 고종곤의 변하고 싶다면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라. 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방청객이세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오셨어요? 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설레요. 설레요. 네, 저도 설레요. 네, 저는 융합 창조교육 전문가이자 예술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삶의 변화를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삶의 변화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각자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훌륭한 멘토들을 만나거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요즘 잘 변하고 계세요? 그래요. 눈동자의 변화가 실려 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변하고 싶을 때,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적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야 될 때 우리가 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왜 잘 안 될까? 그 비밀을 한번 오늘 밝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오, 예. 제 반응에 똑같이 해주는 거, 이거 여러분이 저의 거울이 되신 거예요. 네, 거울 효과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 전혀 반응이 없으실 것 같은,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만 하면 다 합니다. 자,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어떤 모습이 있나요? 네, 화목한 가족이 보이고,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있죠. 네, 누구예요? 네, 저희 가족과 저의 모습이에요. 네,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 밝은 미소를 보면 마치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힐링이 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니까 힐링이 되세요? 네. 정말로? 네. 힐링이 됐다는 걸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소로? 예, 그래요. 제가 요즘 저렇게 행복합니다. 네,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장성한, 역시 사랑하는 아들과 딸. 요즘 아주 고3과 중3, 걱정스러운 몸과 마음의 표현들, 맞아요. 걱정스러울 때죠. 네, 고3, 중3, 네, 고3병에 중3, 네, 청소년기의 모습은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할까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자녀를 두신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전투가 심할 때가 유아 사춘기인 5, 6, 7세 그리고 중고등학교 사춘기 겪어보셨죠? 네, 지금도 엄마 속 썩이고 계시진 않아요? 조금. 네, 그래요. 사춘기 때 속 썩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잘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사춘기 때 속 썩는 거를 잘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투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제 인생에 대한 중요한 패러다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인생 사명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사명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자연과 융합 창조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 강의하는 것, 그리고 집필하는 것, 공연하는 것, 그리고 예술 심리 치료를 통해 내면이 건강한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그리고 준비된 교사, 학부모,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저의 인생 사명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도 우리 유아 때 아동기, 사춘기, 청소년, 청년기, 그리고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면. 우리 각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내 마음이 어떻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해요. 너무 감사해요. 편안한 느낌이 전해져 와요. 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흥분돼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놀랬어요. 그래요. 놀랐어요. 당황스러워요. 왠지 부끄러워요. 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뇌에서 감정을 찾아 따라갑니다. 감정을 찾아 따라갑니다.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룰 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감정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저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제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이드와 융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시스템,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나.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왜 내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만 하는가? 내가 왜 남편에게, 내가 왜 제자들에게 왜 분노하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매번 그런 감정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감정의 언어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표정과 어떤 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너 엄마가 몇 번 이야기해야 알겠니? 엄마가 전화할 때는 엄마 옆에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빨리 신어. 신발 10 셀 때까지 하나, 둘, 셋. 10까지 세신 어머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대부분 대한민국 엄마들은 3까지밖에 몰라요. 빨리 먹어. 빨리 정리하라고 그랬지. 센다. 하나, 둘, 셋. 엄마 화나는 거 안 보여? 그리고는 더 화가 나면 몸으로 가서 촥촥촥.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구나. 네, 얼굴 표정이 너무 공감하듯이. 맞아요. 네,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 한 선생님이 저에게 꿈을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에게 꿈을 물어봤는데요. 중곤아, 너의 꿈이 뭐니?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마술사, 유치원 원장, 상담가,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 자,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생각한 꿈이야? 네. 정말? 너 나하고 약속하자. 너 약속 잊지 마. 자, 손 내놔봐. 이 약속 잊지 말라고 너에게 별명을 붙여줄 거야. 너는 지금부터 깨끼 소년이야.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약속을 위해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의미가 저에게는 얼떨떨한 시골 사춘기 청소년, 집에 와서 한참을 이게 무슨 일일까? 선생님이 왜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실까? 그런데 3일 있다 저희 집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중곤아, 너는 깨끼 소년이야. 너는 심지가 고된 소년. 그리고 너는 꿈이 있는 소년. 내가 너의 꿈을 지지하고 인정해. 절대 이 꿈을 잊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저는 그때 얼마나 제 사춘기 소년의 마음에 이게 내 꿈이구나. 그 꿈이 확인시켜준 그 사건을 보면서 제 안에 긍정 라벨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록의 나이를 넘기고 인생을 뒤안길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긍정 라벨링, 지지와 격려, 그것이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 꿈을 하나하나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육자이자 유치원 원장이자 그리고 교육과학자이자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페스탈로치처럼 자연주의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MBC에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뽀뽀뽀 끝나고 하는 똑똑 키즈 스쿨이라고 하는 방송인데요. 오셔서 좀 자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갔어요. 여의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작가들과 피디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피디님이 한참 제 이야기를 또렷하게 보더니 저희 프로에 출연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뭐라고요? 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나요? 그래. 그러면 난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제 인생의 깨끼 소녀는 항상 준비하는 모습, 준비하는 삶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준비한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내 내면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멋지게 꾸미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멋진 준비는 바로 뭐냐면 내 내면과 만나는 것. 내 마음의 움직임과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반응 좋아요. 내 마음과 만나는 것, 그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나를 정말 해결할 수 없도록 짜증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길들여진 여러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길들여진 자기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길들여진 것이 시스템화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연애할 때 입고 나가는 옷, 내가 화장품을 바르는 선호하는 립스틱 색깔, 내가 어떤 머리를 할까, 머리를 자르고 머리 스타일을 만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나, 시스템, 작동하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의식은요,
먼저 내가 생각하고 의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뇌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가 띵동 띵동 이상한 게 막 뜨죠. 뭐가 걸렸어요? 바이러스가 걸린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빨리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돼요.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구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그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깔고 계속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나의 마음은 무엇일까?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무의식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왜곡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엄마인 저의 아내와 아빠인 저로부터 이 무의식 왜곡된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건강한 자아상도 부모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상담과 심리학에서 바로 원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까지 양육했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생태계, 가족 구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결혼할 때도 잘 보면 이미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혼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가족과 비슷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이를 막 혼낼 때가 있어요. 저는 1년에 300명 이상을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 자기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특히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집단이 누굴까요? 엄마 집단이에요. 엄마 집단. 그래서 엄마들은 제가 얼굴만 딱 봐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한마디만 딱 꺼내면 그냥 쫙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을 보면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이렇게 표정으로 딱 나옵니다. 제 얼굴만 봐도 힐링이 되나 봐요. 네.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를 자꾸 혼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엄마들이 자녀를 혼낼 때 대부분 깨기 박사님, 제가 이 아이 모습 정말 싫어요. 어떻게 제 뱃속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닮고요. 아빠만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도대체 얘가 말을 안 해요.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님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잘한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 어렸을 때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자녀에게 보게 되면 그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감되시죠?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때 빨리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바로 왜곡된 자아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얼음 조각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왜곡된 자아상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상처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에게, 아빠에게 심하게 혼나고 억울함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리고 뭔가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해요? 내 마음속 무의식 속에 작은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눈에 보이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되어 여러분 마음속에 얼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음 조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여러분 빙산의 모습을 무의식에 많이 비유합니다. 네, 불과 20% 전후, 30%의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수면 아래 가라앉는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그곳이 우리 무의식에 탐험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의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셔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내려가지 않는 지하실 창고가 하나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 지하실 창고는 어두워요.
그리고 냄새도 축축합니다. 그곳에 서재에 작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상자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어릴 적 추억과 아픔과 고통과 그 상자를 열면 여러분의 행복과 추억을 자극하는 물건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상자 속에 있는 물건 하나만 보아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물건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지하실, 그곳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그 지하실을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의식을 탐색하고 얼음 조각을 녹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탐색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의 감정을 잘 읽어낸다면, 아, 내가 지금 속이 상하구나. 아, 내가 지금 짜증이 올라오구나. 아, 우리 아들이 저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억울하구나.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대들고 이러냐고 하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공감되시죠? 네. 예. 그때 나도 힘들지만 그것을 당하는 우리 자녀도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얼음 조각이, 새로운 얼음 조각이 형성이 돼요. 그 얼음 조각은 아주 날카로워져서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이 얼음 조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얼음 조각을 녹여야 됩니다. 얼음 조각을 녹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멜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음 조각을 녹이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약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의사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저와 함께 바로 거울 효과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그리고 연인 관계라면 연인에게, 그리고 서로 부부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습관처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효과는 훈련입니다. 엄마가 이야기할 때, 엄마, 아우 짜증나. 엄마, 그거 어제 또 얘기했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엄마 지금 몇 번 이야기해야 알아. 너 지금 그 거짓말이지. 뻥치지 마. 엄마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부모가 했던 것을 그대로 부정적 거울 효과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긍정적 거울 효과로 바꿔야죠. 자, 이미 우리 앞선 부모들은, 성인들은 우리가 만나는 자녀와 직장 동료와 함께 그들에게 거울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감정 코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는 거.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나를 배제하는 겁니다. 나를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 따라서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그만 존재한다. 그만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생활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훈련이에요. 기술이에요. 그래, 난 없어. 너만 존재해. 그래, 엄마만 존재해. 엄마 많이 힘드셨죠? 아, 그랬군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은 먼저 손을 내밀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떤 분이 성격 검사를 통해서 본 성격 지도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극도의 긴장과 우울감, 그리고 주관성, 그리고 지배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충동과 순응적이고 적개심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이분은 원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은둔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 어렸을 때 너무나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에게 항상 눌려 지냅니다. 너무 수능적이고 하다 보니 그냥 다 듣고만 있지만 자기의 내용과 의견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 공감 능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요.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자,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읽고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속합니까? 뭔가 누군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표현하세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특히 어른들은 자, 화가 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화통, 우라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화통, 우라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화통, 우라통에 자, 불이 나기 시작해요. 열불이 나죠. 열불이 많이 나면 천불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화통에 자, 무식의 감정의 찌꺼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찌꺼기들을 여기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우리는 어떤 감정에 부정적이고 화를 나게 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촉발되는 불씨가 있습니다. 방아쇠 언어, 행동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에 작은 촉발되는 불빛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네, 속이 뒤틀려요. 네, 여러분 화가 나고 우라가 터지면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은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 속이 뒤틀리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빨리 네. 자, 압력밥솥에 스팀 구멍이 있는 이유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고에 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자기 감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방금 여러분이 경험하셨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이 뒤집어지죠. 뒤틀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많으세요? 많아요. 여기도 그런 경험?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를 바라보는 것. 그 상황에서의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찾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긍정적 자원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여러분은 다 긍정적 자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듬지라고 하는 멋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듬지는 나뭇가지의 끝가지를 일컫는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 끝가지에서는 바로 새로운 나무, 새로운 가지가 형성됩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며느라가 너 왜 우리 손주 우둥지 꺾니? 며느리가 손주를 혼내면 왜 우둥지를 꺾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지에 있는 나무와 양지에 있는 나무, 남북지방, 북부지방. 자, 각 나무는 자기가 잎이, 꽃이, 열매가 피는 시기가 어떤가요? 모두 달라요. 언제 피고 언제 꽃이 언제 열매가 맺죠? 따뜻할 때 봄이 올 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따라서 하세요. 타이밍. 자기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때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모두 자기의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자기의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대해주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성장하는 에너지가 생겨요. 이때 자기 주도적이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지지와 격려를 받았을 때, 그냥 따뜻하게 누군가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어깨에 손을 이렇게 짚어줬을 때, 그리고 그 어깨에 짚어준 그 손 하나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가 리더로서 각 사유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깨에 손을 만져주며 긍정 자원을 그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자원들이 다 있다고 믿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은 유치원부터 필요하다. 유아교육부터. 그리고 유아교육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숲유치원 이름은 바로 건강한 내면, 이게 목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멘토링을 합니다. 멘토링은 뭐냐면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형이 동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멘토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래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의 손을 잡아주고 나무와 꽃을 이야기해주고 노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멘토가 있으세요? 네. 가장 중요하게 나의 자원을 찾는 것은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멘토를 찾으십시오. 여기 있는 청년들 멘토가 없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멘토가 되어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 찌꺼기들이 자연에서 정화가 되죠. 그리고 자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성이 생겨나요. 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곳은 부모가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부모가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부모가 함께 가족 행사를 통해서 부모가 함께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교육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무조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을 맘코칭 지혜로운 입술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고 싶죠? 네,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오세요. 네, 분당 나토슐레 오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이것으로 그치지 말자. 여러분, 어떤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면 이것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자기 것이 됩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습득했다면 그것을 그냥 놓지 마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깨기 박사님,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힐링 맘코칭 독서 포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남양주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 지역에도 이제 생길 예정이고요. 이제 내년에는 전국 지역에 엄마들을 중심으로 한 힐링 독서 포럼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모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 함께하고 싶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엄마들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청소년 비전 포럼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감정과 내면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와 만나는 것, 비전 포럼을 통해서 자기와 만나는 활동을 합니다. 또 이 친구들을 또 멘토링 해줄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 20여 년 동안 저와 함께 저의 제자였던 녀석들이 벌써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이 친구들하고 함께 청년 멘토링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나와 있는 이 프로는 바로 멘토링이라고 하는 중요한 세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와 만나고 성공하고 기적 같은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중요한 멘토를 만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멘토링 포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을 또 멘토링 해줍니다. 멘토링 교육 받고 싶으면 포럼에 함께 하세요. 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기적 같은 인생을 만든 사람들, 자기 사랑을 저버리고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때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집신을 신고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저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행을 통해서 저를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만나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여행을 통해서 정말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뭘까요? 자기 사랑은 자기와 만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사랑과 더불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까? 자연 품성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전국 유치원에 보급이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의 에너지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훈련입니다. 자기 사랑은 꾸준한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자기 사랑은 새벽을 깨우고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나로부터 이제 이웃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 단체톡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사랑을 확인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보내준 문장입니다. 역시 아빠가 제 아빠라서 존경스러워요. 여러분이 기적의 인생을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변하고 싶으세요? 그럼 그 모든 것을 가정에서 해결하십시오. 엄마를 용서하십시오. 아빠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들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만드실 겁니다. 할 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어떤 것일까? 예, 정말 중요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11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111은 뭐냐면 1초, 따라 1초. 10초. 1분.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부모로서 자녀가 항상 부모를 부르게 되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부르더라도 1초 관리하십시오. 부모가 엄마, 아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불렀으면 항상 밝고 환한 모습, 인정하는 모습, 존중해주는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아이 인생에 먼 훗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늘 내게 환한 표정으로, 늘 밝은 모습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어. 그리고 1초 관리하고 10초 정말 진짜 그랬구나 관리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1분 동안 60초 동안 함께 안아주고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에 필요한 건 71초입니다. 111. 그럼 우리 아이 인생에 평생의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네. 네, 또 없습니까? 네.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현재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그래요.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네, 저희 인생 사명처럼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출판하는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멘토링 포럼은 이제 1월 달에 호주에도 똑같이 청년 멘토링 포럼이 하나 또 발족이 됩니다.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멘토링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정말 바라보는 진짜 나를 바라보는 진나바 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네, 또 없으세요? 네. 가정의 불화가 심한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가정의 불화가 심할 때가 많다. 그래요, 맞아요. 많이 힘들 때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심할 때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불화가 있더라도 환경보다 나를 바꾸면 됩니다. 불화가 심할 때 내 마음의 느낌, 감정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울 때 내 마음은 어때요? 속상해요. 그러면 내가 속상하구나. 그리고 속상한 나를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고갈되면 나는 그 어떤 힘도 에너지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시는 겁니다. 속상한 나는
힘들죠. 속상한 나는 화가 나고 속상한 나는 찌그러들죠. 그때 나를 아무개야 너가 속상하고 힘들구나. 나를 먼저 안아주세요. 내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힘이 생길 때 엄마, 아빠 그리고 나로부터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안아주세요. 때로는 아주 미운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훌륭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꼭 성공하세요. 네. 오늘 마무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멘토라고 하는 것,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기적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멘토, 정말 멘토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저를 찾아오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 사랑, 기대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주변에서 안 해주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